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20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윤석열 후보의 만찬 회동이 비공개리에 열렸습니다.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하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간의 만찬 회동이 여의도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찬 회동이 끝나고 나니까 이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청문응답 코너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어요. 자,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건 뭐 설왕설래하고 있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부 부정적 평가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좀 어느 쪽은 긍정적으로, 어느 쪽은 부정적으로, 어느 쪽은 아예 해석을 안 해요. 저는 단연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긍정적으로가. 결국은 이제 홍준표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무슨 자격으로? 상임 고문 자격으로. 제가 어제도 이 홍준표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은 뭐 저야 뭐 정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저는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중의 눈높이 그리고 저 주변 분들의 좋은 뭐라고 할까 이 조언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가 평생 한 게 제가 정보 판단이죠.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도 지금 계속 총선 때부터 지금 몇 달간을 지금 그렇잖아요. 총선 9월부터 시작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지금 5달간을 이재명이도 나쁜 사람, 윤석열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누가 있나요? 홍준표 나 하나예요. 이게 홍준표의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3월 9일 2달 안 남았는데 골든타임,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면 홍준표의 정치 인생도 끝날 수 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저하고 다르다. 홍준표는 선수다. 2단도 넘는다. 제가 보기에는요, 김종인보다 한 단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절 더 잘 알 거다. 그런 말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에 뭐 별이 순간에 반대만 해 난리치고 나쁜 사람이네. 내 말 안 들었는데 왜 정당에 국민의힘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일찍 갔느니 뭐 등등 말이 많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양반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했는 늘 결국은 이게 백수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결국 돌아온다. 제가 그렇게 단연코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보면 결국은 오고 싶어 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홍준표 의원도 말은 초지일관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오로지 난데 나를 배척한 당원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잘못이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찬 회동 이 결과를 올린 내용을 보면 이제 돌아올 때가 다 왔다. 이제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내가 꽃길을 말하자면 양탄자를 밟으면서 선대위 합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큰 이 그림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난리를 쳤잖아요. 느닷없이 그냥 아니 등 뒤를 때렸잖아요. 뒤통수 때렸잖아요.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잘못된 버릇이 나오잖아요. 또 가서 욕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여당은 또 계속 두들겨 욕하라. 김종인 위원장이 나갔다. 이 얘기는요. 홍준표가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얘기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이제 이준석 대표 좀 나홀로 홈언론이 됐잖아요. 왜 김종인이가 떠났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이준석 입장에서도 채워줘야 돼. 누군가가. 그럼 이준석 대표한테 그래도 제일 호의적으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고 다른 한 사람은 유승민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정 전에 홍준표 의원이 빠르면 내주 중 왜냐면 하여튼 구정 전에 늦더라도 홍준표 의원은 합류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2탄으로 이어서 유승민이도 결국은 합류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지금 이제 언론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만난 게 작년 12월 2일 날 만난 이후로 48일 만에 단독을 해동을. 12월 2일 날 만날 때는 함승희 의원. 전에 이제 특수부 내내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잘 알고 홍준표도 잘 알잖아요. 이 함승희 의원이 이제 중매 역할을,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잘 만났어요. 3자 회동이에요. 근데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2번 전화했어요. 2번. 지난번에 1월 6일 날 전화해서 내주에 만납시다. 했는데 이 김건희 씨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사과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바람에 어제 그제 18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전화했어요. 만납시다. 그래서 이틀 후인 하루 후인 어제 이제 시간상으로는 어제지만 뭐 오늘이나 마찬가지 오늘 밤에
만나서 만찬 회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돌아오느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뭐냐? 아주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평가하는 걸 보면, 야, 이거 윤석열 후보가 이거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야, 이거 물 건너 갔네? 이런 얘기가 그게 조금 더 많아. 그런 해석이. 근데 저는 소수설.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미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고 한 거예요. 뭐냐? 하나는 뭐냐면은요, 국정 운영 능력을 좀, 예,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은 뭐 이재명이도 그러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철수도 그렇고, 심상정이도 그렇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국정 운영 능력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운영 능력 보여준다는 것은 공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약을 매일같이 좋은 공약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하고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공약하고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 학생도 다 알아봐. 아, 이거 이재명은 베네수엘라 끌고 가는구나. 아,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금 세계 최고, 말하자면 우리 젊은 2030들이 좋아하는 나라들 몇 개 있잖아요. 미국을 의시해서 서방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당연히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뻔하죠.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EU권 국가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특수한 국가들 몇 개 빼놓고 이러한 이 업그레이드된 선진국화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윤석열 후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달라 이 얘기는요. 아, 공약 홍준표가 그동안에 공약 경선 때 내놓은 거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공약도 좋은 거가 많아요. 그것 좀 내 것 좀 받아줘 이 얘기예요. 내 것 좀만 받아주면 야, 홍준표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해야 될 건데 나는 이제 대통령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아웃됐잖아. 그러면 당신이라도 내 거 받아줘야 내가 신이 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요. 제가 지금 이 해석은 아무 언론에서도 안 나와요. 제가 분석을 뭔가 좀 색다르고 멋있게 해야 되는데 예, 한마디로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행간을 읽어보니까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홍준표 공약을 많이 반영해달라 이 얘기예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처가비리 엄단을 선언하라. 이거 아니 윤석열 후보가요 경선 때부터 그리고 출마 선언날부터 처가비리 처가든 누구든 법에 위반되면 어쩔 수 없다. 예외가 없다. 수십 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미 윤석열 후보가 공표한 겁니다.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아니 지금 김건희 대표 지금 1년 6개월 2년씩이나 검찰에서 막 조지고 수십 번 수사하고 있잖아요.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서슬시 퍼는 대한민국 김호수 검찰, 특범계 검찰이 만약에 처가 비리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나오겠어요? 윤석열 후보도 법률가인데 검찰 출신 안 나오죠. 나오는 게 없어요. 장목급 몇 개 나왔는데 그것도 무리한 수사를 해갖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모, 요양비리, 요양급여, 뭐 부정 비리 의혹 이것도 2심에서 무죄가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판사가 재판 진행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처가비리 엄단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이미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다 영어로는 이제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하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다 있고 이미 국민들한테 발표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러면 뭐 홍준표 의원이 제가 있잖아요. 정치 구단 선수인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빼놓고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인데 이거 어려운 숙제 내겠어요. 어려운 숙제 내려면 아예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지금 청문회동답권에서 조지듯이 계속 조지고 말지. 그런데 만났다는 얘기. 그리고 조건을 본인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요. 야, 너 이거 쉬운 숙제잖아. 네가 가서 해. 그럼 내가 슬그머니 갈게. 그리고 상임 고문으로 가겠다라는 직책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이제 하나의 이 양탄자 어떻게 깔아줘. 이거를 다 얘기한 거. 이거를 조건이라 지금 언론에서는요. 전에는 무조건으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건으로 합류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전에는 뭐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졌으니까 열받잖아요. 사람에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 또 승질도 좀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승깔이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뻐겨본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주가도 올라가고 비록 경선에서는 졌지만 내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2030들이 또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받아와야 돼.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용이 딱 마무리가 되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30 지지가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여기에 기름을 한번 더 좋은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제2탄으로 쏘고 나오면 불이 붙는다. 그러면 이재명이는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만찬 회동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좀 긍정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선대위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나눈 대화를 공개하면서 이 두 가지만 되면 선대본부 상임 고문으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선대위 합류는요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미 말이죠 지난 6일 선대위 전면 개편할 때 이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조경태 의원을 선대본부 직능본부장으로 바꿨어요. 원래 직능본부장이 2명이 있었는데 여성 1명, 그 다음에 남성 의원 1명, 이 남성 의원 1명을 조경태로 바꿨는데 이때 이제 사인이 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는 우리 윤석열 선대위에 홍준표가 오면 그야말로 이제 주막 가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고 있는 지금 윤석열의 지지세 여기에 상당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좋은 휘발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 것 중에 하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이 청년의 꿈에서 과거에 말이죠 네티즌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홍준표는 보수우파 당의 어르신이지 잡탕밥의 어르신이 아니지 않나. 윤석열 후보 선대본에 합류만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 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래도 양아치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락은 이미 다 깔아놓고 있었던 상황.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이제 지켜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이 닷플레이스.com, 닷페이스라고 하는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여기서는 주로 젠더하고 여성 이슈를 많이 다루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서 이제 홍보 플레이 한 거예요. 이 닷플레이스가 본래 친여 매체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껄껄껄고 웃으면서 아주 폼을 딱 그리고 이제 이 박원순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런 성 감수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웃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친구가 있냐 그러니까 뭐 없다고는 안 하고 뭐 이 오늘 MC 본 친구가 나를 좀 해라 그러니까 홍석천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또 웃어 넘기고 원래 말은 잘하잖아요. 원래 거짓말쟁이들이 말을 잘해요. 거짓말쟁이들이 기본적으로 말 대단히 미안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저는 이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받았다고. 이것도 뭐 지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네. 김지은입니다. 책을 왜 적겠어요? 지금 이 안희정이가 참 불쌍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지금 이거 2차 가해다 난리를 쳤잖아요. 사과하라. 이거 가지고 뭐 신재에도 또 한마디고 이수정이도 한마디고 지금 야권의 이 분열의 씨앗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걸 여권에서 씨앗으로 계속 키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야권에 있는 유권자들 그리고 이 정치 교체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그거 속나요? 안 속지. 안 속으니까 더 열심히 이제 쪼아야죠. 뭘로 쪼았냐? 바로 오늘 바로 김지은입니다 라는 책을 선물을 줬어요. 이재명한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것도 해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얘기도 해석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요.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재은이라는 책을 준 것은 부제가 이재은입니다라는 이재은입니다고 정주제는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이거 이 김지은이가 쓴 책이에요. 이걸 줬는데 이 작가가 딱 줬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김지은이 불이 지금 꺼져가잖아요. 별로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줘가지고 다시 한번 김지은이의 가해, 2차 가해를 부각시키고 하는 정치적인 꼼수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속지 않는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유력 정치인들이 권력형 성범죄, 이런 것들이 주제가 오늘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여성들 이 자살률, 우울증이 요즘 증가하고 있는데, 보통 여성이 취업하는 서비스 영역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소득이 끊기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을 국민이 지도록 떠넘기다 보니까 이러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요, 이 권력형 이 성범죄 사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게 박원순이, 그 다음 안희정, 이런 사람들 얘기잖아요.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여성 또는 여자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타인 인권 침해의 감수성이 있다.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두려움은 없었다. 자, 이게 그 다음에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짓 주장이 올라온 거, 이런 걸 또 언급하면 뭐 여기서 누구하고 불륜설 있고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왜곡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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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성과 여자라는 말, 이게 폄하할 때 쓰는 거는 이게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여자를 여성이라고 여자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선수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충청도 사투리면 그렇잖아요. 딱 이거예요. 이거 거짓말을 웬만큼 해야죠. 자, 그러면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이 이룬 업적이 상당한데 왜 폄하를 당하냐고 이렇게 이 작가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앵커가 물으니까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기회가 너무 많이 들어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충돌이라 제일 안타깝다. 청년 문제는 이대남, 이대녀가 다 상황이 비슷한데 왜 이대남 호칭을 붙여 쩔쩔매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본인은 이대녀한테도 쩔쩔맨다 이렇게 해서 웃어 또 넘기는 거예요. 말은 잘해 여하튼.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요, 이재명은 젊은 여성을 득표 가능한 유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과 관련해서 후보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빼고 공약을 보면 우리 캠프가 제일 나은데 선입견이다. 제가 살아온 방식과 행태 때문에 거칠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치 기득권과 맞서 싸우다 보니 많이 부딪히고 언론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많이 이미지화된 것도 있다. 또 이거 언론 핑계대요. 제가 약간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남아있고 경상도 출신 독한 문화가 있어서 바꾸려고 하지만 남아있다. 그리고 솔직한 것은 한 10분 정도, 1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어요.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데, 오늘 뭐 나갈 자성은 어제죠. 대전을 갔어요. 대전 중구 중앙도를 쭉 다니면서 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이 대선 1차 서류 심사가 있었으면 둘 다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참 본인만 못하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 부도덕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만 쓰니까 백성들은 파탄에 빠진다. 대선 후보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은 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이제 부인 김미경 교수가 국민 통합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도덕성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게 둘 다, 그러니까 도덕성은 분명히 다 해당되는 것이고 국민 통합 능력은 그래도 윤석열이가 훨씬 낫잖아요, 이재명보다는. 자, 그래서 도덕성과 국민 통합 능력, 이 얘기를 한 것은 싸잡아서 둘을 다 비판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는요, 뭘 먼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김의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저도 오늘 어제 이 김의겸 얘기를 많이 보도를 했는데, 김의겸이가 말이죠.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흑석동 투기 사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1급짜리도 잘려 나갔는데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갖고 비례대표 한 번이 돼서 아웃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애라는 1번 비례의원을 아웃시키고 다시 올라탔어요. 올라타고 나서 지금 배지를 달고 하는 일이 매일같이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사실 비슷한 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양수 대변인 입장을 발표했어요. 형사 고발, 허위사실 6, 김건희 씨와 관련해 뭐 잠자고 있었다.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가 갔는데 누워있더라. 계속 하대하더라. 장악하더라. 이런 나쁜 이미지를 심었어요. 이런 아주 나쁜 이미지. 예, 이게 전부다. 지금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발표하는 거 보면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8월입니다.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몇 달간을 약을 받아 먹고 있었다는, 약을 복용할.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 또 무슨 약을 먹는지 이걸 알아내려고 굉장히 꼴똘하게 유심히 쳐다보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하고 이 김건희 씨하고는요, 수년간 동고동락해서 아주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 이거를 갖다가 뭐 완전히 쥐어잡듯이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김건희 씨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 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맞으면 이 김의겸 의원이 거짓,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고 또 난리를 났어요. 왜냐하면 전진법사라고 하는 이 무속인 전모 씨의 딸이 윤 후보 캠프 SN팀에서 활동을 했고, 또 이 김건희 씨가 기획한 2013년도 점핑 위드 러버하는 행사장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이게 김의겸의 주장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전모 씨 딸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요, 이 허위사실 유포,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즉시 형사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해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민주당은요, 이재명 후보가 여론도 안 좋고 이제 승리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별의별 논리로 거짓말로 공격을 하니까, 저는 이런 공격들이 우리 김건희 씨가 됐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여당들이 이렇게 하는 비판,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 우리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 이 욕설 녹음은요, 가족 간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이러한 이 소리 이 문제, 이거는 이 공적 소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녹음 틀어라, 이건 잘못됐다, 이 비판하는 거, 이런 공세 취하는 거 멈춰라, 이게 우상호. 그러니까 서울시장 예비 경선할 때 박영선한테 떨어지죠. 이게 무슨 미달인 거예요, 이런 식이. 지금 미국, 제가 미국에서 한 외교관생활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미국은 뭐 조금은 알아요. 조금 아는데, 미국은 말이죠, 이 폭력 행위 중에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라고, 영어로 domestic violence, 이 가정폭력을 굉장히 중범으로 치고 무지하게 엄하게 다룹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매대고 욕하고, 이 신고하면요 그냥 잡아가요. 가족 간의 비사기 때문에 욕설 넘어간다. 이 우상호 말이죠, 제 방송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듣거든요. 미국에 표좀 하나 사갖고 제가 보내주고 싶어요. 우상호 의원 한번 갔다 오세요. 가서, 아니면 여기 주한비 대사관, 뭐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니까 주한비 대사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서 물어보세요. 네. 가족 간의 욕설, 그 다음에 폭력, 미국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무지하게 저는 우상호 의원이요, 그래서 서대문 이상원 의원을 몇 번 이겨서 또 연대 그 좋은 대학에 학생회장도 하고 그래서 좀 똘똘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386들이 욕먹는 거예요. 기득권이 돼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무식한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가족 간 비사라서 욕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주한 미 대사관에 꼭 좀 한번 다녀오시고, 그리고 법률가들, 우리 야권에도 좋은 법률가들 많잖아요. 미국 법정 딱 복사해 가지고요, 또 번역 쫙 해가지고 우상호 의원 사무실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도 미국 이 법을 인용해서 우상호 이 반박 이 메시지를 하나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가족 애사를 둘러싼 비열한 공세를 멈춰라.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 공개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애초에 두 사건의 본질은 전혀 차다. 김 씨의 통화 내용은 기자라는 공인과 이루어진 공적인 소통이고 기본적으로 공개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고, 아니 사적으로, 순수하게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공개 가능성을 내포해? 이 얘기는요, 민당 의원들은 이렇게 우상호같이 범죄 인식의 그 프레임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 후보의 녹음 파일은 이와는 다르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내밀한 피. 자,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는요, 더 얘기해봐야 이제 이재명이 극찬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상호 마지막 주장, 이런 공세는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하기 어려운 범죄의 문제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 스스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후보를 패륜적 악마로 둔갑시키려는 아주 그릇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무리 권력 획득이 중요하다지만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내던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공세를 멈춰야 한다. 이거를요, 국민님한테 하지 말고 이 똑같은 얘기,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성조차 내치지 말아라, 이 얘기는요 이재명한테 하세요. 그래서 후보를 빨리 사퇴하라고 좀 교육 좀 시키세요. 이것으로 심야방송 제1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제2부를 전해드리도록, 아무쪼록 편안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사랑 카페 이거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10만 캠페인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김건희 씨의 말하자면 자연인으로서 또 정치인 부인으로서의 이거를 갖다가 좀 우리 대중적 감정으로 제대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에게 당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건사랑 카페 가입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 대단히 고맙습니다.